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나르에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회색돌 기법이잖아요. 의사든 상담사든 100의 99는 회색돌 기법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색돌 기법이 생각만큼 잘 통할까요? 현실에선 안 통하거나 썼다가 오히려 깨박살나고 완전 타겟팅돼서 집중 포함했고 괴롭힘 강도만 몇 배로 세져 멘탈 갈리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의사나 상담사가 전문가 타이틀 달고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는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대처 방법들도 많아요. 더 악독하게 복수하세요. 더 소패 싸패 악성 나르 빙의해서 보복하세요. 나르는 인간 취급하지 말고 적으로 간주하고 내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라는 마인드로 사냥하듯 대응하세요. 이런 말 하면서 디테일하게 그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싸움을 부추기거나 대응하다 같은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방법은 권장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반응하지 마세요. 무반응하세요. 나르에게 에너지 쓰지 말고 자기의 삶, 행복에 집중하세요. 이런 돛닦는 스타일의 말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옆자리 짝꿍이나 상사가 매일 연필로 내 뒤통수 통통통 치기만 해도 딴 괴롭힘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해도 집중이 되겠냐고요. 누가 날 괴롭히고 있는데 내 삶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모기만 옆에서 앵앵거려도 자리를 피하거나 탁 쳐서 죽이거나 손을 휘둘러서 날려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앵앵거리는 모기에 반응하지 말고 무반응하며 내 할 일에 집중하라니 당연히 어렵죠. 회색돌 기법이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나르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잔인하게 보복당하죠. 기본적으로 세상에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어요. 문제는 이 방법을 믿고 그대로 썼다가 더 심하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안 통할 만해서 안 통하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괜히 자책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색돌 기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집에서 폭력 쓰는 가족 나르한테 통할까? 절대 안 통합니다. 폭력까지 쓰는 인간한테 회색돌 기법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내 몸까지 석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망치 들고 와서 정으로 깨트릴 인간들입니다.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아, 요새 스팀 도는데 잘 됐다. 오늘 푸닥거리 한번 제대로 하자. 영원히 찍소리 못하게 해줄게. 욕하고 때리고 짓밟고 더 학대하겠죠. 가족 안에서 때리진 않지만 악쓰고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나르 엄마가 있고 그 엄마에 맞춰주는 아빠와 형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회색돌 기법을 쓴다? 어찌 될까요? 나르는 바로 다른 가족 정신고문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가족들은 나보고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고 그러는 거지. 고문하는 나르 엄마가 잘못인데 마치 내가 회색돌 기법 써서 가족들이 괴로워진 것처럼 죄책감이 전가되는 거죠. 나르 엄마는 안 바뀔 거 아니까 가족들도 나에게 제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회색돌 기법을 유지하면 마치 내가 가족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것 같은 착각. 친척들한테도 나르 엄마가 하소연 했다니 계속 전화 오고 이런 압박 속에서 회색돌을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선 회색돌 기법이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전략과 요령이 있어야 통하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 보기 전에 회색돌이 깨집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요. 교수가 나르인데 논문으로 목줄 잡혀있는 대학원생이거나 상사가 나르인데 업무로 엮여있는 부하 직원이거나 여기서 회색돌 쓰면 바로 업무 보복 들어옵니다. 성과 깎아내리고 작은 실수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소문 퍼뜨리고 쟤랑 일하기 힘들다는 식의 프레임 씌우고 정보도 일부러 안 주거나 틀리게 줘서 다른 사람과 트러블 생기게 유도합니다. 교수는 절대 논문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나르가 조직에서 권력 잡고 있거나 나르 성향끼리 뭉쳐있는 경우 이때 회색돌 쓰면 아 흥미 떨어지네 딴 사람 괴롭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잉? 니까짓 게 날 무시해? 드디어 돌아버린 거야? 그래 너가 이 세상 그만 살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이코처럼 파고드는 타입도 엄청 많습니다. 출근하면서 오늘은 희생자를 어떻게 신박하게 괴롭힐까 이런 궁리하며 출근하는 인간도 실제로 있어요. 그 순간부터 희생자는 나르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이 됩니다. 소문 만들고 뒷담 앞담 동시에 까고 나르가 먼저 인사과 찾아가고 자기 윗상사에게 면담 신청해서 희생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주변 사람들도 희생자 편들었다간 내가 타겟되겠네 싶게 공포감 조성해서 개인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회색돌 기법은 도대체 언제 어떨 때 통하냐? 희생자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나르 행동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환경이 아니면 회색돌 쓰기 전에 혹은 쓰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르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랑 지가 손해보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선이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회색돌이 먹힐 수 있어요. 억제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나르가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보는 다수 시선의 힘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회색돌 쓰기 전에 또는 쓰면서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르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르의 말이나 수작을 그대로 믿지 않고 걸러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저건 좀 심한데? 저거 부당하잖아. 나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생사람 잡네. 아주 그냥 인성 파탄자야. 성질 더러운 거 봐봐.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느껴주는 것만으로 엄청 큰 방어막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 희생자가 나를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때부터 회색돌이 힘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르 편이 많거나 정상인이 거의 없는 조직? 여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1년 정도 버텨봤다. 근데도 죽을 것 같고 위에서는 다 알면서 모른 척한다? 이직하는 게 맞아요. 이건 희생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인 겁니다. 그런 곳은 누굴 데려다 놔도 못 버텨요. 인내심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거절 어려워하고 심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신입으로 오거나 실력 있으면 계속 사람 갈려나가는 자리에 배치하는 조직도 많아요. 성질 있는 사람은 태업하거나 막 나가거나 싸우거나 중요한 타이밍에 때려쳐버리기 때문에 증거 수집했다가 신고도 하고요. 신입이나 악이 없는 사람을 그 갈리는 자리에 계속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힘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자주 바뀌었던 자리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직전 사람이 때려친 것은 아니어도 배치되고 금방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타 등등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벗어나는 걸 신청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세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르에게 당할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이상한 곳은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방사능 지역이나 똥밭에서 오래 버티는 게 강한 겁니까? 버텨봐야 잠 못 자고 만성염증 생기고 몸 상하고 재수 없으면 영구적 질병만 걸립니다. 독립하기 전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 나르에게 회색돌 기법을 쓴다면 일단 쫓겨나도 원룸이나 고시원에서라도 몇 달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걸 나르가 알면 무조건 쫓아내려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면서 약점 잡습니다. 적어도 가족들 모두가 나르에게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내가 회색돌 쓸 때 나르가 다른 가족을 괴롭혀도 내가 죄책감을 안 느끼는 상태인 거죠. 혹은 다른 가족들도 회색돌을 쓰고 있거나 내가 회색돌을 쓰는 심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진심 이해하는 상태일 때 그럴 때 회색돌 기법을 쓸 수 있는 거고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에게 진짜 대처하는 방법이란 약간 개별 교습, 가해와 비슷하달까요? 내 기질, 성격을 알고. 왜냐? 남은 쓸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나르의 패턴, 욕망, 결핍, 내가 놓인 조직의 구조, 주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이걸 다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대처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정치질이 필요한데 나르에게 타켓이 되는 분들은 보통 정치질과는 거리가 있으셔요. 하지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긴 해야 됩니다. 나르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에선 물리적으로 못 벗어나고 상대하며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나 방송에서 다 공개하기 어려운 방식들이 있습니다. 왜냐? 나르는 인간성, 도덕, 윤리, 사회규칙, 심지어 법까지 어기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또라이인데 희생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대하지 않고 멀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만일 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나르 한정, 위와 같은 제약을 적절히 한개 해방하고 상대해야 됩니다. 그 방법들을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제약이 풀린 방법들은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기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놓여진 환경과 상황, 개인의 기질, 성격 등을 토대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나르에게 진짜 복수하는 법 같은 영상들 보면 진짜 복수는 내 삶을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저게 돛 닦는 스타일의 해답인데 수년 수십 년을 당했고 어쩌면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억울함과 고통을 내려놓는 게 쉽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정답처럼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과거의 나르에 집착하지? 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나에게 쏘면서 스스로를 또 괴롭히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한 번 더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왜 피해자가 한 번 더 자신을 자책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 힘 있으면 나 괴롭힌 놈한테 확실히 복수하면 훨씬 후련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많은 곳에서 복수하고 나서도 허탈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그 복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 삶도 안 살고 가족도 못 챙기고 미래도 포기하고 현재도 못 누리며 살았을 때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돈 까먹고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만 더 생겨 삶의 질이 바닥을 꾸준히 그런 거고 겸사겸사 내 인생 살고 누리면서 틈날 때마다 혹은 나는 피해보는 것 없이 복수 성공하면 그닥 안 허탈합니다. 복수하고 나서도 내 삶이나 주위 대인관계, 경제적으로도 타격받은 게 없으면 그냥 또 잘 살면 되거든요. 내 현재와 미래와 건강, 대인관계, 경제력까지 다 태우면서 복수했을 때는 허탈한 거죠. 복수하고 나서 죄가 되어버린 나를 마주해야 되니까요. 내 소중한 것들을 안 태우며 복수하면 그닥 안 허탈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수가 쉬운 일이 아니죠. 법도 지켜야 되고 나는 피해를 안 보면서 상대에게 치명타를 줘야 되고 그 후 현실적 심리적 여파를 또 책임져야 되고 쉽지 않죠. 지금 과거나 상처를 분노와 억울함을 못 내려놓고 있다고 내가 이상한 건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거 해봐도 안 통하거나 나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찾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회색돌 기법이 통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싶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